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4년 국가직 9급 화공직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 어떠셨어요? 전공이 평소와 다르게 보통은 이제 공업화학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화학공학 일반은 그래도 기출문제 이제 충실하게, 그죠? 기출문제만 봤으면 충실하게 고득점 맞을 수 있었는데, 이건 좀 경향이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먼저 화학공학 일반부터 우리 국가직 9급 총평, 그리고 이제 풀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출제 경향 볼게요. 자, 파트별로 볼게요. 파트별로 보면은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우리 1, 2, 3, 4. 1, 2, 3, 4 파트.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역시 이번에도 이거는 똑같아요. 17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에서 3문제 나왔고, 특이한 건 뭐냐면 파트별로 보면은, 이제 보통은 그래도 우리, 화공연력학이나 반응공학에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아예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기타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공장 설계, 그죠? 공장 설계 부분에서 2문제 나오고, 한 문제는 일반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된 거 보면은 파트별로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근데 보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우리 파트 4 분리공정이었어요. 그래서 분리공정, 그 다음에 유체역학. 근데 이 부분은 특히나 항상 많이 나오던 부분인데 열 전달이 평소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형으로 보면은요, 자, 유형 우리 단답형, 장답형 계산이 있으면 여기서 가장 이제 작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화학공학 일반 그러면 국가직 지방직 할 거 없이 보통은 계산형에서 10문제 정도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 이제 내용형 문제, 그러니까 단답형, 장답형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장답형에서 지금 10문제, 그러니까 서술형,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 오히려 이제 절반으로 평소보다, 그죠? 평소에 10문제 정도 나오던 게 이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장답형 문제가 나오면서 이론적인 거를 좀 구석에서 가져왔어요. 구석에서 이제 만점 방지 문제 같은 거죠. 구석에서 진짜 알아야 봤어야 알만한 거를 들고 와서 지금 문제를 내버렸죠. 그래서 난이도가 훅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신유형 문제, 그죠? 그리고 좀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아주 작게 나왔지만 문항수로는 5문제밖에 안 나왔지만은 좀 난이도 높은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으면 이제 화학공학 일반 진짜 역대급 최상급의 문제, 그죠? 난이도 문제가 나왔던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난이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죠? 우리 사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2~3문제 정도 나오는데 지금 6문제, 30%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 문제도 별로 없고, 그죠? 이게 지금 35%가 맞죠? 자, 요거 35%. 자,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신유형 문제가 새로 나온 문제,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거의 연관성이 없는 문제가 역대급으로 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이 중에는 만점 방지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점 방지 문제라는 거는 이건 진짜 넓게 아니면 정말로 이제 운이 좋아서 보지 않고서는 뭐 유도를 통해서라든가 외우지 않고서는 그죠? 그걸 보고 알고 있지 않고서는 유도를 해서는 좀 풀기 힘든 문제, 그런 어려운 문제. 진짜 말 그대로 만점 방지 문제가 2~3문제 나왔어요. 보통은 한두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많이 나왔지. 유형도 달라졌지. 진짜 여러분 엄청 하셨을 것 같다는 거. 저도 시험지 딱 보고는 엄청 당황했거든요. 와, 이거 뭐지? 왜 이 문제 뭐지? 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보세요. 신유형 문제가 8문제 나왔으면 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요, 모든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나는 정말 후회 없이 했는데도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 다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만점 방지 문제 많이 나왔고, 신유형 많이 나왔고, 그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또 상대평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은 이번 화학공학 일반이 그래서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격권, 국가직은 그래도 조금 우리 커트라인이 높으니까 합격권 점수는 한 80에서 85점. 그러니까 한 3, 4문제 많이 틀린 거죠. 그죠? 그래도 3, 4문제를 틀려도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겠다. 단 조건은 뭐냐면, 그리고 이번에 유리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이 화학공학 일반이 되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공통 과목, 그죠? 공통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고득점 받으신 분이 사실은 합격을 하기가 더 확률상 그죠? 쉽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출제 경향 봤고요.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마하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마하라는 개념 하면 우리 유체역학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뭐 하죠? 비행기들, 제트기들 날아갈 때 이제 속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하수라는 건 뭐냐면 음속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속도, 유속이라던가 그죠? 속도가 음속보다 몇 배 더 큰가 이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마하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음속이랑 제트기 속도가 같은 거예요. 마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하 1이면 우리가 음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하값은 마하수 값이 1보다 작으면은 아자가 뭔가 모자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속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이제 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초음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초음속 그러면은 1보다 즉 음속보다 더 속도가 빠른 거를 이제 결국엔 초음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5보다 이제 마하값이 더 크면은 마하수가 크면은 이걸 이제 하이퍼가 붙어서 급초음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음속이 마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느 경우에는 요거를 천음속이라고 해요. 천음속. 트랜스소닉. 그래서 한 0.8에서 1.3, 그러니까 거의 1 부근이죠. 그죠? 마하수가 0.8에서 1.3 부근이면은 요걸 천음속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하수가 2다. 그죠? 마하 2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음속보다 몇 배? 2배 빠르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음속이라고 했잖아요. 아음속은 1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여러분, 유체의 국부유속 측정, 그 유속 측정을 하는데 압력차, 그죠? 충격관과 정확 간의 압력차로 측정을 하는 거래요. 이거 뭔가요? 바로 피토관입니다. 피토관. 자, 우리 피토관 유속 계산할 때 보면 압력층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피토관이고, 우리 로타미터 그러면은 대표적인 면적식 유량계죠. 그죠? 면적의 차이로 이제 우리가 유량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 벤츄리미터 같은 경우에 수두차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도계는 유속 측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점도 측정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유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면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또 다른 동력에서 온 거죠. 보통 이제 전기 에너지 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동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쓰는 장치들은 전부 다 뭘 할까요? 이 동력의 전기 에너지를 이제 유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 에너지가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우리 쓰는 거 뭐 있어요? 동력 이용해서 쓰는 거 펌프 있을 거고, 뭐 선풍기, 그죠? 팬 해당될 거고, 블로어, 송풍기 해당될 거고, 선풍기인데, 팬, 그죠? 그리고 압축기.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동력 이용해서 우리가 유체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거,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체크밸브는 뭐예요? 체크밸브는 관에서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체크밸브를 설치를 하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쪽으로만 열려요, 개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유체가 들어오면은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는 있죠. 근데 반대로 역류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만 열리니까 이쪽에서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 안 열려요. 그러니까 보통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흐름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역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 오히려 밸브가 있으면 에너지 깎이겠죠. 그죠? 손실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동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력, 즉 다른 에너지가 있어야 그걸로 사실은 유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거 우리 공정 설계 문제예요. 자, 요거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고요. 요 관련해서 우리 총상품 비용 그러면 제조 비용하고 일반 경비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조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생산량에 관해서 이제 달라지는 게 변동비, 그 다음에 생산량에 상관없이, 그죠?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고정비입니다. 자, 요 고정비, 그리고 이제 일반 경비라는 게 있죠. 일반 경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포함, 제조 비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제조 비용과 일반 경비로 나눠지면, 제조 비용의 변동비랑 고정비가 있는 거고, 일반 경비는 그냥 회사 운영할 때 제조랑 아무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비, 그죠? 판매비, 연구개발비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유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 개발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량은 별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 원가, 즉 제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반 경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경비가 바로 네, 연구비가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 문제에 꼭 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엄청 쉬운 문제. 농도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100만 분율이에요. ppm이죠. 자, 우리 1은 100분율로 나타내면 100%죠? 그죠? 100분율이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을 나타내니까 100, 이제 10의 2승을 곱해주면 1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ppm, 즉 100만 분율. 얘는 10의 1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10의 6승 ppm 1하고 같죠. 그죠? 그리고 ppb. 얘는 10억 분율.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얘기하죠. 그래서 10의 9승 ppb가 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는 얼마? 10의 4승 ppm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100만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4승 %랑 같아. 1ppm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10의 4승분의 1이니까 1%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2번. 자, 노말롱더 나왔는데요. 자, 노말롱더는 당량 퍼 리터잖아요. 이때 리터는 누구? 용액 1리터다. 용질의 당량수죠. 그죠? 근데 지금 용매 1kg당 용질의 당량수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3번 몰농도는요? 물농도는 용액 1리터당. 용질의 몰수죠. 자, 그리고 이 용액의 부피가 온도에 관해서 온도가 변하면 변하기 때문에 몰농도도 변하죠. 그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변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바로 4번에 있는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는 용매 1kg당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몰랄 농도는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지름은, 즉 직경은 20 마이크로미터겠네요. 자, 그리고 입자 밀도가 1.1. 입자가 정지하고 있는 물 속에서 자유침강을 한대요. 자, 얘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물 속에서. 그죠? 자, 그리고 종말 속도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침강이잖아, 이게. 침강 종말 속도, 이게 뭐예요? 바로? 네, 침강 속도. 스토크식으로 구한 종말 속도 얘기하죠. 이게 스토크식인 이유가 뭐냐? 지금 보면 구형 입자에는 중력, 그 다음에 부력, 항력. 요 세 가지가 작용한대요. 스토크식이 나오는 게 이 힘을,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방향을 이쪽 방향, 그죠? 아래 방향으로 플러스로 봤을 때 중력이 플러스죠? 그리고 부력과 항력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 힘을 합쳤을 때 0이에요. 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힘의 평형을 이뤘을 때가 0이니까 여러분 F가 0이면은 가속이 없죠. 그죠? 가속도가 0이에요. F는 ma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면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네, 등속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스토크식이 나온 거니까 스토크식은 이제 바로 이 힘의 평형일 때, 그죠? 입자의 등속 운동할 때의 입자 속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토크식에 이제 대입해서
문제 종말 속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토크식이 어떻게 나와요? 18뮤분의 D의 제곱지 입자 밀도 빼기, 자, 유체 밀도니까 여기선 물이죠. 물의 밀도. 자, 그리고 지금 요게 나오면요, 여러분, 스케일을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 S, 그러니까 KMS 단위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램 센티미터 S, 그러니까 GCS 단위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걸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죠? 반지름이 지금 마이크로미터 나왔는데 요거 있고, 종말 속도도 지금 센티미터 퍼 세크를 쓰니까 둘 중에 단위를 요걸로 통일했어. 그죠? 우리 GCS 단위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단위를 먼저 여러분 요 단위로 맞출게요. 들어가는 게. 자, 일단 직경이 있습니다. 직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반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경은 2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꿀게요. 마이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자, 우리 1m는 100cm고 1m가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네, 1cm가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약분되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볼 수 있겠네요.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여기 지금 9.8이 아니라, 그죠? 9m/s래요. 9.8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센티미터 단위로 하면 얼마예요? 우리 9.8일 때 980이잖아요. 그죠? 근데 9m/s니까 우리는 90, 그죠? 우리 9.8이면 980이니까. 9m면은 네, 90으로 해서 계산하실 수 있겠죠? 900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네요. 왜 그래요? 1m는 100cm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입자밀도, 자, 나온 단위 그대로 1.1 쓸 수 있고, 물의 밀도는 얼마예요? 나오지 않아도, 그죠? 1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만 여기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의 점도. 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래요? 0.001 파스칼 세크래요. 근데 여러분 요거 우리 원래 점성 계수 단위, 점도 단위가 포화주잖아요. 1포화주가 1g 퍼 센티미터 세크고 얘가 0.1 파스칼 세크랑 같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 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0.1 파스칼 세크가 1g 퍼 센티미터 세크랑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1승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으면 돼요. 단위는 다 맞췄으니까 숫자만 넣을게요.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900 곱하기 1.1 빼기 1 나누기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약분, 그죠? 그러면은 10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제가 0을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약분. 자, 요거 계산하면 0.1이죠. 그죠? 그럼 얘도 약분. 얘도 약분하면은 2. 얘도 약분. 그죠? 다 약분하니까 제 헷갈리네요.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자, 여기 약분해서 10의 마이너스 1승. 그죠? 요 0.1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고 얘랑 약분할 수 있고 얘랑 약분해서 2가 나오겠네요. 제가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뭘 했어요? D의 제곱인데, 그죠? 제곱 뺐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10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더 추가해주면 되죠. 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그래서 0.002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봅시다. 자, 너셀수랑 프란들수 정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성이 뭐냐. 자, 너셀수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H는 이제 우리 열전도의 개수고 경마. D는 직경, 그죠? KF, 요게 열전도예요. 그죠? 열전도도, 그 다음에 열전도의 개수 들어가고, 프란들수에는 뭐가 들어가요? 동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열확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정합비열 혹은 뭐 점성계수, 그 다음 열전도도 이렇게도 우리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금 봤더니 열전도도가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요거는 간단하게 단답형 문제로 여러분 공식만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8번 문제가 신유형 문제였어요. 그죠? 우리 공정 설계할 때 비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작 비용이 A, 비용이 A래요. 근데 1000리터 용량의 반응기를 10,000리터 용량으로 지금 10배 스케일을 늘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10,000리터 용량의 반응기의 추정 제작 비용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용한대요? 식스텐스 팩터를, 그죠? 식스텐스 인자 법칙 이용을 한대요. 요게 뭐냐면 지금 보면 용량이, 즉 크기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떻게 추정하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얘를 A라고 하고 우리 이 만 리터 용량의 반응기 비용, 제작 비용을 B라고 하면은 이제 이 장치 비용, B 장치의 장치 비용을 A 장치의 장치 비용 곱하기, 그러니까 A에서 지금 A 용량이 1000이고, 그죠? B 용량이 10,000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 10배 늘었죠. 그 배수에 0.6승 곱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넣으면은, 자, A 장치 비용이 A고, 요거 우리 계산했더니 방금 10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A 곱하기 10에 0.6승.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처음 보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것만 알았으면 간단한 거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찍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죠. 그죠?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 구석에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건 3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 봅시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거의 동일한 문제가 그죠? 언제 나왔었냐면 18년 지방직 9급 18번 문제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하는 것도 똑같고 단지 뭐냐면 얘는 문자로 나타낸 거고 우리 지방직 문제는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기체랑 액체 계면 있고 그럼 이거 이중경막론이죠. 그죠? 이중경막론에서 지금 KY분의 1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기상경막 저항값이에요. 우리 총괄 기체 물질 저항계수. 이걸 우리는 배울 때는 이제 라지 Kg분의 1은 스몰, 그죠? 개별 우리 Kg분의 1 플러스 KL분의 H. 이게 개별값이고, 개별계수고, 얘가 총괄계수고, H는 헨리상수. 이렇게 우리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총괄 물질 전달 계수가 KY, KG가 아니고 KY가 됐고, 그죠? 개별값들도 스몰 ky, 스몰 k, x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형을 했더니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이 이제 이 h가 뭐냐는 거예요. 이 h가 헨리 상수 값은 자 여기 있는 걸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액체 요값 분의 이제 기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들어오니까 그죠? 우리 이렇게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H니까 그죠? 요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네,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중경막론 문제였어요.
자, 10번 문제.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죠, 여러분. 저 이거 찾아봤어요. 저도 이거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무한평판에서의 이제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압력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압력 강화, 델타 P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봐도 엄청 전개가, 그죠? 이 공식을 만들어내기까지 전개가 엄청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그 전개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 결론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무한평판이라는 건 뭐냐면, 관이 이렇게 지난 게 얘랑 이제 우리 보통 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평판인 거예요. 평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서로 이제 안 만나는 거죠. 그죠? 쭉 평판이 이렇게 쭉 무한으로 쭉, 그죠? 폭이 무한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평균 유속,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물이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유체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겐 포화제식 같은 경우는 원형관을 쓰는데, 그죠? 그래서 면적이 원형인데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할 수는 없고 얘는 따로 이제 유도를 해서 나온 공식이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평균 유속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이 평균 유속 값을 델타 P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암기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틀리라고 내는 문제, 만점 방지 문제. 정답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증류에서 최소 이론 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최소 이론 단수 어디서 나와요? 네, 전한류에서 나오죠. 한류비가 무한대, 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단수가 최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최소 이론 단수, 그러면 전한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전한류 조건에서 최소 이론 단수 된다. 맞죠? 2번, 최소 이론 단수는 상대 휘발도와 무관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여러분 공식이 있어요. 평균 상대 휘발도를 이용해서 최소 이론 단수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상대 휘발도랑 최소 이론 단수가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최소 이론 단수일 때 탑 밑 제품 유량 0이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탑이 있으면 탑 위, 탑 밑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 전한류에서는 보면은요. 제품이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안 나와요. 밑에도 안 나오고 위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0인 게 맞아요. 안 나오니까. 다 돌아가서 밖으로 이제 제품 생산되는 게 없는 겁니다. 다 돌아가요, 그냥. 다 돌아가요.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봅시다. 자, 건조기 문제. 이런 문제를 또 맞추라고. 그죠? 건조는 말 그대로 건조시키는 거잖아요. 단형은 영어로 보세요. 트레이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단형 건조기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고구마칩, 이렇게 집에 보면 어머님들이 그 건조기를 하나씩 사두세요. 뭐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고구마칩, 아니면은 호박칩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럼 거기에 이제 이런 채소, 야채들을 깔아 놓으시죠. 그리고 건조기 버튼 누르면 거기서 이제 건조해서 고구마칩 맛있긴 맛있어요. 사 먹는 것보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속도가 작을 때 이용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으로 하지만 이게 느리죠. 그죠? 느리고 하니까 효율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작을 때는 싸니까 쓸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자, 두 번째 방막 그러면 아주 얇은 막으로 이제 건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은 고체에서 용매를 회수하는데 유용하다. 네. 그 다음 3번 이중 드럼 건조기. 드럼 건조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들 그 군고구마 굽는 통 그게 드럼 건조기예요. 그건 이제 좀 더 열을 높인 거고 그게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고구마가 안에서 자기도 돌면서 열이 가해져서 골고루 이제 열이 가해져서 건조되는 거. 그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회전을 하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고구마 여기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고구마는 그래도 조금 물렁물렁하고 그나마 이제 뭔가 뾰족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 단단한 부분이 없죠, 잘. 그러니까 여기에는 쓸 수 있는데 연마성 고체라는 게 뭐냐면 게다가 슬러리래요. 연마성, 우리가 연마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칼을 가는 숫돌 같은 거 엄청 단단한 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이 엄청 단단해서 다른 금속이라든가 다른 물질을 갈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거, 이게 연마제잖아요. 그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엄청 단단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슬러리 형태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 드럼 건조기는 슬러리도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이런 아주 딱딱하고 강한 애가 있으면 얘 뚫리겠죠. 상처나고 얘도 연마될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 회전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잘 몰라도 이런 거, 연마성 고체 특징이 단단한데? 이 돌아가는 때 드럼 건조기, 그리고 우리 집에서 쓰는 일반 건조기, 그거 드럼 건조기잖아요. 그죠? 될까? 상할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스크린 컨베이어 그러면 이제 건조를 하는데 컨베이어에서 이제 한마디로 컨베이어에 깔아놓고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젖은 고체 수분량 감소함에 따라 건조 조건이 상당히 바뀌어야 할 때 유용하다. 이것까지 우리가 하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연마성 고체가 그런 특징이니까 드럼 건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는 게 좋아요. 진짜 이 문제도 너무 구석에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13번 문제 봅시다. 자, 원형관이 있는데 지금 직경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수압기에서 왼쪽과 수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F1이고, 자, 지금 그리고 이게 40N이래요. 오른쪽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F2 이게 몇 뉴턴인가? 얘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네요. 자, 수면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스칼 원리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압력, 여기 압력 P1과 P2가 같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게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압력 P1은 F1을 A1, 그러니까 면적으로 나눈 걸 거고, 여기는 F2를 A2 면적으로 나눈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원형관이니까 우리 A1은 얼마일까요? 자, 직경이 지금 원형관의 직경은 우리 파이 D의 제곱이잖아요. 네, 40cm인데 우리 단위 떼고 어차피 단위 같으니까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할게요. 그럼 파이 40의 제곱 분의 F1은 40N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자, A2는요, 파이 20의 제곱 분의 F2 이렇게 되네요. 자, 같은 거 우리 상쇄시켜 볼게요. 상쇄.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F2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서 F2 와도 되지만, 자, 볼까요? 얼마가 되나요? 40 곱하기 40의 제곱분의 20의 제곱인데 우리 제곱분의 제곱이면은 합칠 수 있죠? 그죠? 같은 제곱으로 묶여져 있으면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40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얼마? 10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0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파스칼의 원리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성분계 A랑 B가 있고, 우리 확산법칙, 픽법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라지 JAB, 이거는 몰플럭스. 스몰 J는 A의 질량 플러스. 그러니까 스몰 JB는 질량 플러스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요 값은 우리 쓰는 거랑 똑같아요. 확산계수고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몰농도 구배래요. 몰농도 구배. 그죠? 그리고 얘가 몰 분율 구배. 그죠? 얘는 질량 분율 구배래요. 그리고 C는 전체 몰농도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익숙한 건 뭔가요? 몰플럭스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몰플럭스, 요게 이제 비계 확산 법칙이잖아요. 그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몰플럭스라고 하면은 J부터 해볼까? JA. JA는 얼마가 되나요? 네, 마이너스 DAB. 그죠? 우리 DX분의 DC. 그죠? DCA.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뭐예요? 바로 농도 구배예요. 그죠? 몰농도 구배.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나타내면 델타 C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DAB 델타 CA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맞네요. 자, 2번은 보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몰 분율 구배랑
몰롱도 C로 나타내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 몰롱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의 몰롱도를 몰분율, 그죠? 우리 어떤 물질 A의 몰롱도를 몰분율 곱하기 A의 몰분율 곱하기 전체 몰수로 나타낼 수 있죠. 꼭 뭐처럼 기체랑 똑같이 기체의 이제 우리 부분 압력은 그죠? 몰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가지고 오면 자,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전체 몰롱도는 어차피 상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몰분율 9배 앞에 이제 델타가 이렇게 붙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은 C DAB 델타 XA. 이게 2번하고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JB로 나타내네요. JB는 어떻게 나타내요? JB는 자, 이게 D가 확산계수가 B에서 A로 가는 거죠. 그리고 DX분의 이번에는 네, DX분의 DC B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네, 델타 C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맞네요. 3번도 맞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4번이 정답인데 우리 이제 질량 플럭스를 볼게요. 일단 4번이 정답인데 질량 플럭스. 질량 플럭스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가 몰농도, 그러니까 몰이라면 몰9배라면 얘는 질량 9배가 대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뭐가 붙냐면요. 바로 밀도가 붙어요, 여기서. 확산계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질량 분율 들어가는데 여기 밀도가 들어가야 된다. 밀도가. 질량 플럭스에서는. 그리고 요 값이 이제 뭐랑 같냐면 우리 이성계 지금 그죠? 이성분계니까 여기 A의 질량 분율은 B랑 이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그렇게 해서 요거를 또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B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밀도가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메쉬 문제네요. 그죠? 우리 메쉬라는 거는 이제 눈금, 눈금 단위예요. 그죠? 우리 어디에? 이게 1메쉬라는 거는 1인치, 그죠? 여기에 구멍이 몇 개? 한 개 들어있는 거. 이게 1메쉬고, 이 구멍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그리고 1인치인데 우리가 100메쉬 그러면은 이 구멍이 몇 개? 100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쉬 수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구멍이, 눈금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더 작은 입자를 이제 거를 수 있는 애예요. 자, 그러면 50메쉬라는 얘기는 눈금이 몇 개? 50개 있다는 얘기고, 그죠? 100메쉬라는 얘기는 50메쉬. 50메쉬면 눈금이 몇 개? 요게 우리가 100메쉬 그러면 눈금이 여기 똑같이 있을 때 눈금이 이 메쉬 수의 제곱만큼 있는 거예요. 얘는 1의 제곱만큼 있는 거고. 뭐 50메쉬면은 몇 개? 눈금이 구멍이 50의 제곱만큼 있는 거고 100메쉬 같은 경우에는 100의 제곱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만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100이라는 거는 2 곱하기 50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0의 제곱하고 같으니까 요거 약분하면 몇 대면? 네, 1대 4가 되죠. 그죠? 제곱이니까 지금 메쉬 수가 2배 차이 나니까 그죠? 눈금수는 몇 배? 제곱. 그죠? 2의 제곱만큼 4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돼요. 16번 봅시다. 이건 일반화학 문제죠. 헬스의 법칙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의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반응식 1번, 2번, 3번으로 했을 때 이 1, 2, 3번을 어떻게 헬스 법칙에 맞춰서 조작을 한 만큼 이 반응 엔탈피도 조작을 하고 그 조작한 엔탈피 값이 이 전체 반응의 이제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세 가지 반응을 이제 우리 조작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화살표 전후로 해서, 그죠? 우리 개수랑 뭐가 맞아야 돼요? 종류가 맞아야 되죠. 자, 메테인이 여기 있는데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 화살표 왼쪽에 있고 개수는 안 맞는데 일단, 그죠? 여기 있어요. 맞고. 근데 CO2를 봤더니 똑같이 화살표 오른쪽에 있고 개수 맞네요. 얘도 더해줘야 되겠네요. H2O G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있죠. 그죠? 근데 개수가 여긴 2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더하는데 2를 곱해서 더해야 되는구나. 진짜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죠? 다 이제 조작을 하면은 얘는 2를 곱해서 더하니까 이 개수 조절을 하게 되면은 메테인 됐고 여기 약분. 그죠? 그리고 산소 2개 합쳐지죠? 그래서 EO2 G. 그리고 여기 수소 약분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CO2, G 플러스 EH2OG. 우리가 원하는 반응식이 나왔어요. 어떻게 조작했죠? 네, 1번식은 더하고, 그 다음에 2번식도 더하고, 3번식은 더하는데 2를 곱해줘서 더하고.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1번은 더하고, 그죠? 2번은 더하고, 3번은 2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한 이 반응식의 전체 엔탈피 값이 돼요. 자, 그럼 계산하는 어떻게 되나요? 70 빼기 390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40. 그죠? 그렇게 해서 다 계산하시면은 800 나오죠? 마이너스 800.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돼요. 네,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기획평형 상태고요. A랑 B가 있대요. 근데 요때 A의 증기압이 900이고 B의 증기압이 400이고요. 자, 여기 전체 압력이라고 하면은 A의 부분 압력과 B의, 그죠? 여기가 기체, 여기가 액체라면 합쳐서 지금 전체 압력이 있는데 전체 압력이 얼마? 450이래요. 자, 그리고 요때 액체에서 A에 이제 액상 몰 분율이 XA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XB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상일 때 YA, YB가 있을 거예요. 자, 요때 우리 뭘 찾냐? 이 XA, YA 그리고 알파 AB를 구하래요. 자, 먼저 우리 상대 이발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 이발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걸로 구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원래는 뭔데? 우리 KB분의 KA인데. 그죠? 요거를 우리가 XB분의 YB. 그죠? KB 같은 경우에는 액상에 대한 기상 B잖아요. 그래서 XB분의 YB. KA는 XA분의 Y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요걸 알죠? 자, 우리 PA, 그러니까 우리 A의 부분 압력 같은 경우에는 XA 곱하기 우리 PA 제로랑 같잖아요. 그죠? PB는 XB 곱하기 PB의 제로랑 같고. 그죠?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하면 우리 어떻게 나와요? 우리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게 요거예요. PB0분의 PBA0. 자, 그럼 요게 얼마예요? 이미 요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긴 900, 얘는 400. 그래서 얼마? 4분의 9니까 2.25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 4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것도 이용해서 우리 XA랑 XB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전체 압력은 PA 더하기, 그죠? PB. 부분 압력을 더한 거랑 같은데, PA는 얼마고? XA, PA 제로. PB는 XB, PB 제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구성하는 게 AB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금 X랑 무분율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더하면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XB를 1 빼기 XA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전체 압력이 얼마? 450. 그죠? 그리고 XA 우리 모르죠? 그러니까 얘를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PA가 얼마예요? 900. 그 다음에 1 빼기 XA 곱하기 PB 제로가 400. 자, 요거 하고 우리 방정식으로 이제 XA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900XA 분배법칙 쓰면 곱하기 400 빼기 X 400XA. 자, X끼리 계산하니까 500XA는 50이 되네요. 그러니까 XA는 얼마? 0.1. 그럼 자동적으로 XB는 얼마? 0.9. 그죠? 얘가 0.1이면 얘는 0.9.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실은 답이 벌써 나왔어요. 2번밖에 정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0.1인 거. 그죠? 자, 그리고 우리 Y 그러면은 YA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YA는 전체 압력 분의 A의 부분 압력. 그죠? 요거 비죠? 전체 압력 450이고 A의 부분 압력은 요거 계산한 거니까 얼마? 0.1 곱하기 900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니까 2. 그래서 0.2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봅시다. 자, 18번 문제도 난이도 최상 문제. 그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중간 열교환기가 지금 내관이 있고 안찌름이 있고 바깥찌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우리 이거 정리했었어요. 원통형. 이렇게 돼 있는 거. 딴 데다 여기다 그릴게요. 자, 여기 지금 안찌름과 두께가 있는데 이 안찌름이 얼마래요? 안지름이에요. 반지름이 아니고. 안찌름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 써서 DI가 20mm니까 안지름 II는 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은 10mm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 여기 지금 너무 붉은데 요 안쪽에 반지름이 10mm. 그리고 여기 두께, 요 두께가 두께 L이라고 할게요. 우리 예전에 이론에서 했던 것처럼 L 같은 경우에는 5mm.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바깥 이제 요 안에 반지름과 두께를 합치면은 뭐가 돼요? 이 외경의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외경의 반지름이 그러면은 10 더하기 5니까 15m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외경과 내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열전달 계수를 어느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죠? 표현하려고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총괄 열전달 계수 값을 쓰죠. 그 공식이 이거잖아요. 원통 열교환기의 총괄 열전달 계수. 이건 우리 이론에서 이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식만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이때 A가 뭐고? A가 면적이에요. 그죠? 전체 면적인 거고, 그죠? 전체 면적이고, 요 AI는 안쪽, 그죠? 안쪽, 내경의 면적.
그 다음에 A0, A5는 뭐예요? 아웃, 바깥쪽 외경의 면적, 그죠? 그리고 얘는 기하평균이잖아요, 그죠? 면적 기하평균. 그리고 L2가 요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두께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이중간 열교환기 열전도도 K2가 됩니다. 자, 근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총과 열전도 개수를 지금 외부 표면적 기준으로 한 거랑 내부 표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의 비가 얼마냐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A가 있잖아요. 이 A는 우리가 이 열교환기에 그러니까 A 아웃도 아니고 A 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경 면적도 아니고 내경 면적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전체 아우르는 면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면적을 이제 하나는 인으로 보고 또 하나는 아웃으로 보는 거예요. 면적을. 그렇게 봤을 때의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으로 봤을 때, 그죠? 인으로 봤을 때의 총과 열전도 개수값이 UI가 될 거고, 아웃으로 봤을 때 총과 열전도 개수값이 U5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제 A 대신에 AI를 집어넣고 A5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여기다 넣으면 여러분, 일단 제가 요거를요, A로 한번 묶어볼게요. 전부 다 여기도 A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죠.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차이 나는 거는 나머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똑같잖아요, 값이. 그죠? 정해진 값 그대로 그냥 다 계산될 거니까 이 위아래로 비율을 볼 때 어차피 이 값은 똑같으니까 상쇄될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은 A 인분의 1, 그죠? 밑에는 A 아웃분의 1,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A 인분의 A 아웃 이렇게 구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면적이 A 인 면적은 얼마예요? 2파이 L 안쪽.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통 이제 길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전개도 펼쳤을 때 얘를 전개시켜서 이렇게 펼쳤을 때 이 길이, 그죠? 요거 가지고 우리 면적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요건 얼마고,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면 요게 이제 파이 D. 요게 얼마? 이제 요 두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L이 되는 거예요, L이. 그래서 파이 D니까 우리 반지름 하면 2파이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2파이 R 곱하기 L 해서. 자, 그러면은 요게 여기다 이제 넣어 볼게요. 이 L이 두께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깥쪽 면적은 2파이 L은 똑같고 R5겠죠, 그죠? 그래서 2파이 L RI 분의 2파이 L R5. 그럼 이거 같으니까 약분되죠. 그럼 결국에는 안쪽 직경이 얼마예요? 10. 반지름이 10. 그죠? 안쪽 반지름 분의 바깥쪽 반지름 얼마? 15. 요 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1.5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여러분, 그죠?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9번 봅시다. 자, 이 문제도 힘든데 힌트가 뭐냐면 여러분 선형함수라는 거예요. 지금 고체 열전도도 온도를 선형함수로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때 T1과 T2의 온도 범위에서 그죠? 평균 열전도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형이니까 온도도 이제 선형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직선의 기울기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쓸 수 있냐면은 이 온도를 산수평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산수평균은 T1과 T2에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요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T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K는 K0 1 빼기 베타 곱하기 2분의 T1 플러스 T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몇 번이 정답이야? 네,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려운데 또 요렇게 보면 그죠? 좀 더 풀기는 좀 쉬운 거예요.
어렵죠. 저 문제도 저는 솔직히 만점 방지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근데 풀려고 하면 선형이네? 그럼 평균도 온도도 선형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해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봅시다. 자, 20번은 이거 좀 익숙하시죠? 이거 어떤 유형이에요? 우리 고체벽을 사이에 둔 유체의 열 전달. 그 유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방안이 온도가 높으니까 고온이고, 그죠? 유리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대류 일어나고, 자, 이 부분에서 유리 이제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도가 일어나고, 또 유리 넘어서 이제 또 대류가 일어나죠. 그죠? 여긴 저온 구간. 그래서 우리 요걸 했었어요.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고체 같은 경우에는 전도 같은 경우는 우리 퓨리의 법칙 적용하고 유체 대류 같은 경우 뉴턴의 냉각 법칙을 적용을 해서 요것도 구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리의 열 전도도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구하기 전에 요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자, 지금 1구간 같은 경우에는 유체 냉각 구간, 즉 대류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온도가 지금 여기를 제가 TH 고온이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20도가 TH고 마이너스 10도를 TC, 그죠? 저온 온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지금 뉴턴의 냉각 법칙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뭐예요? 델타 T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값은면은 이제 H1. 그죠? H1 곱하기 면적. 어차피 면적은 다 같으니까. 그리고 델타 T. 우리가 구하는 걸 지금 보시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유리의 전도 열저항이 바깥 대류 열저항보다는 크고, 방안 대류 열저항보다는 작다라고 했어요. 그죠? 조건이. 그러면은 우리 방안의 열저항을 제가 R1이라고 그러고 바깥의 열저항을 R2라고 그러고 유리는 제가 R/라고 할게요. 왜? 이게 대류와 전도가 다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유리의 전도 저항이 바깥보다는 크고 R2보다는 R/가 크고 그리고 방안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R1보다는 작다.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일 때 유리의 열전도도 K값을 구하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저항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우리 여기 Q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 보면은 전달 속도는 저항분의 그죠? 우리 열저항분의 델타 T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델타 T는 같으니까 상쇄시키면은 우리 R1은 어떻게 나와요? H1 A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똑같이 우리 3구간에서도 똑같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델타 T잖아요. 그래서 R2는 H2 A분의 1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2구간은 전도가 일어나죠? 전도 공식에서 직선이 확 그어지네요. 자, 전도 공식에서 얘도 역시 이렇게 보면 R은 얼마가 돼요? R/는 KA분의 L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열저항 값을 다 이제 구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조건은 여기가 R1, 여기가 R2, 여기가 R/. R1 그 다음 R/ 다음 R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조건 가지고 우리 한번 넣어볼게요. 자, R1이 H1 A분의 1 제일 크고 그 다음이 KA분의 L 그 다음이 H2 A분의 1 A가 다 같죠? 없애볼게요. 없애고 다 상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건 요 K인데 그죠? K를 구하니까 어떻게 이거 K가 밑에 있으니까 우리 뒤집어 줄까요? 그러면 H1. 자, 뒤집으면 이렇게 역수로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L만 양변에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H1L이 L보다 K가 크고 얘는 HL2보다는 작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 우리 숫자를 넣어볼게요. H1이 얼마예요? 10. L은 얼마예요? L이. 두께가 10
이게 L이에요, 두께가. 그죠? 유리 두께. 10mm입니다. 지금 단위 맞추려고 우리 뭘로?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면 1m는 우리 1000mm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네,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네요. 그죠? 그러니까 0.01.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할까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0.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갖고 올게요. 0.1보다는 K가 크고. 자, H2L은 얼마예요? 똑같이 하면은 H2가 40이니까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러면 0.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자, 요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도 보시면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건데 요거를 어떤 이제 다른 좀 변형된 조건이 주어져서 그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계산형 문제가 하나하나 좀 쉬운 게 없었죠. 메시 문제만 좀 쉽고 나머지 것들 뭐 상대 휘발도 정도 쉽고 그죠? 나머지는 좀 계산형이 적게 나왔지만 좀 난이도 높은 문제. 그리고 장답형이 많이 나왔는데 구석에서 만점 방지용으로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는 화학공학 일반 같은 경우는 정말 난이도가 훅 높아져서 이렇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이제 시험은 끝났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나온 것들 또 새로운 신유형들 하고요. 잘 정리를 하셔서 또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